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이 솔라나의 기준이 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솔라나의 이상한 입출금 중지 그리고 업비트와 고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자, 2월 5일날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솔라나 스테픈 레이에 대해서 원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2월 20일이니까 2주 넘게 지금 이 솔라나에 대해서 입출금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고팍스의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2023년 2월 9일 16시 14분에 이 솔라나의 네트워크 점검이 완료되어 입출금을 재개하였습니다. 한 4, 5일 만에 이 고팍스는 입출금을 재개했고 업비트는 아직까지도 입출금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을까?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2월 15일 날 자 보시는 대로 뭐 그전에 정지 기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2월 15일 날 보시는 대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인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바이낸스 측에서, 물론 최근에 바이낸스가 머리가 그냥 아프긴 하지만, 자, 바이낸스 측에서 이 솔라나에 입출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거 봤을 때는 현재 이 솔라나 문제보다는 각 거래소마다 빅선 같은 경우도 입출금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업비트의 무슨 문제의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업비트는 2021년 11월을 시작해서 총 22번이나 걸쳐 이 솔라나 입출금을 중단을 했고, 업데이트 기준으로 계산하면 216일이나 솔라나 입출금을 할 수 없게 했답니다. 이제 빅선 같은 경우도 17회 총 87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왜 이렇게 솔라나를 많이 이렇게 정지를 시킬까? 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비트의 기술적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솔라나 지급 입출금 서비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이상하다. 자, 이렇게 입출금이 정지되면 이런 부분이 스테이킹이나 이런 이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고객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 그런 쪽인데, 현재 봤을 때 확률은 뭐다? 픽썸이나 고팍스, 바이낸스 등등은 다 풀었는데 지금 업비트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자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이 좀 높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유믹스가 퇴출당할 때 장 대표가 정말 강력하게 업비트 강력 비판했지 않습니까? 왜 강력 비판을 했냐면 유믹스가 4개의 상장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그 수량이 달라졌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한 데는 업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업비트의 강력 비판하면서 이건 갑질이다, 슈퍼 갑질이다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웬걸? 저번 주에 전격적으로 코인원에 재상장했어요, 유믹스가. 당시 상장 폐지됐을 때 그 금액이 3,800억이 줄었거든요.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3,800억을 눈물에 손절을 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근데 코인원 재상장하면서 그냥 바로 3,000까지 갔다가 지금 2,000원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이런 피해를 보는 게 어느 특정 쪽에 너무 강력한 독점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기서 그러면 좋다, 최대한 양보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솔라나에. 근데 이 솔라나가 최근에 보시면 2월 9일날 이 알트코인 솔라나와 브레이브가 안드로이드 버전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해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고래가 움직였다. 근데 고래가 움직인 금액이 상당합니다. 1억 8,400만 달러에 2,332억 상당의 솔라나를 이동을 시켰다. 파트너십을 발표 직후에 바로 이 거액 고래가 움직였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체를 시켰다는 거는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쪽에서 스테이킹해서 커스터리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차트 움직임을 보면 저희는 알 수 있겠죠. 자, 솔라나의 차트 움직임을 보면 뭐 이때는 다들 기억나시죠? FTX 사태 때문에 정말 심하게 두드려 맞고 그때 없어지냐 마냐는 존폐기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쭉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2월 9일이 언제냐?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 정말 또 희한하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지갑 이동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게 정상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그죠? 최근에 시장이 좋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까지, 왜냐면 자금이 너무 컸어요. 그죠? 구매가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선 고점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란 즉슨 어떤 결과나 이 이체를 시킨 고래가 매도를 하기보다는 커스터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스테이킹 하면서 나 솔라나 더 보겠다. 이 솔라나가 보통 6에서 7% 정도 스테이킹을 하니까 난 그걸 받으면서 나는 솔라나를 더 보겠다. 이런 확률이 현실적으로 차트를 보면 지금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업비트 부분 그 다음에 고래 이동 부분 때문에 솔라나를 갖고 계시면 상당히 불안해 하실 건데 지금 기술적 부분이 업비트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고래가 이동을 시켰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2월 9일 이후에 고가를 지금 올라섰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솔라나에게 쏠려져 있는 하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항상 저점은 이 저점 깨질 때 손절 여부 보신다고 하신다면 솔라나 그리고 너무 FTX들은 많이 빠졌었는데 근데 솔라나는 정말 기술력 엄청 좋고 이 솔라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경제 NFC 디파이가 더 발전되었다고 보이지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만큼 기술력만큼 탁월한 이 솔라나.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 들고 계신 분들 뭐 최근 소식 때문에 좀 불안해 하셨을 텐데요. 저는 업비트와 고래의 다른 점을 봤을 때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솔라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